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도 참 출렁였던 하루였습니다. 무디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무디스의 이 신용등급 조정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출렁였던 미증시 글로벌 원샷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45%, 나스닥이 0.79%, S&P 500이 0.42% 나란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지금 무디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역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조정이 나왔는데 지역은행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덩치가 큰 은행들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좀 주춤했던 미국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신용 우려에 대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두웠던 가운데에서 반짝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눈에 띄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일라이릴리를 볼 때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노보노디스크도 역시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 좋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가 전망은 최근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조정이 전술적 조정에 그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지금 시장이 너무 흥분해 있다라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저희 당잠사 시청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원유 가격은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83달러에 임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의 수출 지표는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미국 에너지부에서 성장 전망성을 높게 바라보는 수치가 함께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또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유가 상승 흐름과 발맞춰서 조선주들 다시금 부각받고 있고요. 정유주들 부각받고 있으니까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대세는 비만 당뇨 치료제, 거기다가 AI 기대감 식었나 반도체 시들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봤는데 하나하나 짚어보죠. 자, 먼저 무디한 시장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무디가 좀 기분을 타는 그리고 등락이 좀 심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붉은색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붉은색이 좋은 의미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일라이릴리 이렇게 초록불 반짝 켜고 있고요. 애플도 그동안의 조정세에 비해서 조금 고개를 다시금 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굉장히 빨갛고요. 은행주들 역시 비슷하게 빨간불 켜면서 움직였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맞은 은행들은 10개사였습니다. 중소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강등을 검토하고 있는 리스트업에 올라간 은행들이 생각보다 큰 은행들이어서 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등급 전망 하향 의견도 11개 은행에 대해서 내놨기 때문에 주요 지역은행을 묶은 KW 나스닥 은행지수도 1.39% 하락하는 흐름 함께 나타냈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이렇게 무디스발 신용 등급 하향 이슈에도 불구하고 반짝 상승불을 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이 바로 일라이릴리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이 실적에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당 순이익 보면 컨센서스는 1.98달러였는데 발표치는 2달러가 넘게 나왔고요. 증감률로 따져보면 전년 동기 대비보다 85%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출도 역시 75억 달러 선에서 발표치가 83억 달러 선으로 나오면서 일라이릴리 정말 지금 좋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증감률도 역시 28%로 나타났고요. 핵심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마운자로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실적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가 비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수급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존슨앤드존슨에 이어서 시총 2위의 아주 덩치가 큰 제약사로 올라서게 된 일라이릴리인데 올 들어서 2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총도 굉장히 크게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촉발시킨 비만 당뇨 치료제 이슈는 잠시 후에 국내 증시에 어떤 종목들이랑 연동되는지 오앵커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앞으로는 어떨까요? 일라이릴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텐데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종전과 비교해서 조정 후에 거의 1달러 이상 더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 전망치도 우리 자신 있어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거기다가 비만 치료제 회사 베르사니스를 최근에 또 인수를 했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밥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임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7년에 넥타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랑 약물 개발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현지 시간 7일이었습니다. 소송 이슈가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일라이릴리에 이어서 AI 반도체는 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모건 스탠리가 AI 버블 조심하세요라고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주가만 봐도 상당히 좀 표정이 어두웠는데 엔비디아가 1.7%, 저희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어도베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일제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버블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100년간 70개의 버블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평균 3년 동안의 자산 가치가 154%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올해 정말 무섭게 상승했죠. 올 들어서 200%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버블이 곧 터질 때가 됐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어제 젠슨 왕 CEO, 엔비디아 CEO가 새 AI 반도체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반도체로 인해서 AI 모델의 운영 비용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보이는 것처럼 1.7% 하락으로 마무리했고 시간 외에서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AI의 어떤 불안감을 반영했던 것은 아무래도 어제 팔란티어의 실적이 아니었나 싶은데 물론 매출이나 EPS 정도는 괜찮게 나왔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운용사들에서 팔런티어 실적 좀 위태위태해 보인다라는 의견들을 함께 내놓으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함께 흔들리는 모습 간밤 미증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전기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리비안이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내놨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내놓은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 니오, 샤오펑, 니콜라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루시드 CEO의 발언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생산 목표 1만 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청사진 시장에서도 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SUV죠. 그라비티 2024년 말에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리비안 실적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망치를 뛰어넘은 판매량 그리고 생산량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5만 대 차량 생산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금 보유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제품 개발과 생산에 어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전기차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좀 잃고 흔들리고 있는데 오앵커님 바다 좋아하시나요? 바다 보는 거 좋죠. 네, 그런데 시장이 정말 출렁출렁 파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은 오는 파도를 우리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파도를 타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파도 타는 방법 함께 고민을 해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결과 색을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했을 때 공통분모가 한 가지 포착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스타일의 부각입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잊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공포가
조금씩 미국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예측치인데 지난 8월 4일 현지 시간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보시면 7월에는 인플레이션이 한 CPI 기준으로 3.4%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달이 되면 3.9%로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 근원 CPI죠. 근원 물가 지수는 5% 안팎의 고착화된 수준, 고물가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맞닿아 있죠. 최근 들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국제유가의 흐름을 보시면 배럴당 80달러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우디 감산의 여파이기도 하고 미국 재고도 계속 줄어들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더 받을 것이라는데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 보시는 것처럼 반등 예측인데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유가고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주거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면 일단 7월은 잘 넘길 수 있으나 그 이후가 문제다. 이런 목소리가 최근 나옵니다. 근원 CPI도 잘 안 떨어지죠. 인플레이션 스타일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주가의 상황 잠시 후에 종목별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주도권이 강화될지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9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7월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월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금리의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겠죠, 이번 달에. 그 대체적인 성격이 잭슨홀 미팅인데 여기에서는 코멘트들만 나옵니다. 발언들 정도로 시장을 해석을 할 거고 실제로 점도표가 공개되고 금리에 대해서 코멘트가 그리고 금리 변동이 나오는 게 9월 FOMC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공백이 있죠. 결국에는 물증보다 심증이 더 크게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CPI 먼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워런 버핏이 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가 대략적으로 공개가 지난번에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 실적 상승의 기여도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으로 베팅한 섹터 보면 에너지, 철도, 보험, 유틸리티 이 섹터 기억을 하시나요? 예전에 고물가 플레이 할 때 베팅했었던 그런 섹터입니다. 눈에 띄는 두 부분이 의미심장한데요. 같이 공개됐었던 현금 비중 다시 역대 최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투자하던 거 줄이고 돈 비중이 는다.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건가?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때 현금 비중을 그때 대폭 늘렸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코로나19 쇼크 터졌을 때. 그리고 나서 2022년 때 다시 투자를 하면서 현금 비중이 그때부터 낮아졌습니다. 근데 다시 비중 늘리고 있다. 물론 여기가 이제 보험 계열사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금 형태로 유동성 보유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만 지금 이와 같이 포지션이 나온 게 국채 때문에 더 우려로 해석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1년 미만의 단기채 비중이 이번에 대폭 확대됐는데요. 1년 미만이라고 하면 3개월물, 6개월물. 그러니까 장기는 오히려 푸시고 단기, 그것도 초단기 콜인 거죠. 그러면 장기 관점에서 경기를 안 좋게 볼 수 있나?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이 피치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 그 주간에도요. 단기 국채를 100억 달러 또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매입한다 코멘트 있었죠. 시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과 경기 둔화 가능성을 대비하는 거 아닌가? 그 암시 주는 거 아닌가? 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스타일의 투자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크로 관점에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미증시의 특징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나스닥에 비해서 최근 다우지수가 아웃퍼폼하고 있다. 어제 정리해드린 다우지수는 1% 상승이었는데 오늘장 떨어졌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다우 쪽의 아웃퍼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헬스케어 섹터, 필수 소비재, 그리고 보험 섹터가 다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드렸죠. 모두 같은 궤입니다. 인플레이션 스타일,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걸 우려해서 코로나19 터졌을 때 기억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때 필수 소비재, 일단 방어할 수 있는 종목 투자를 하자 하고 돈이 몰렸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이 다른데 우리는 바이오가 성장이죠. 이제 작은 중소형 테크 기업이 많기 때문인데 미국은 다국적 제약사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큰
큰 메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가 미국은 방어주입니다. 아파도 참고 약을 안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어주 성격이어서 같이 엮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은 당연히 금리 상승 수혜주죠. 그래서 다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결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어주 혹은 금리 인상기의 시클리컬이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할 때 같이 수혜를 보는 쪽. 그쪽이 바로 상사철강, 변압기, 조선, 비철금속입니다. 유가 올라가면 조선이 또 수혜주로 꼽히죠. 그리고 손해보험이 보험 섹터 안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또 금리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이 같죠. 움직이는 반응 보이는 종목들은 다르지만요. 시장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위험 선호 현상이 있었습니다. 배터리하고 초전도체 테마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중국 시장 개장을 하고 중국 지표가 또 안 좋게 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며 미국, 중국 갈등 우려가 또 재부각됐습니다. 모디스에서는 지역은행 신용 등급 강등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대형은행도 앞으로 또 강등이 되나 우려감 고개를 들죠. 어쨌든 이것이 지금 당장 큰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좀 타이트하게 잡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또 금리 압박 요인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관망세로 바뀌면서 바로 초전도체 테마는 하한가로 거의 대부분 내리꽂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반도체, 우리나라 소위 금리에 대해서 부담을 받아가는 성장주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스타일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환율 상승과 물가 경계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초전도체 테마주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등의 코인의 시세는 정말 양반의 흐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외거래에선 또 주가 상승세를 시연한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테마성, 아주 철저하게 수급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테마성 움직임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에 자금이 빠졌을 때 어디로 그 온기가 흘러갔는가 들여다보셔야겠죠. 반응 보였었던 건 2차 전지 내에서도 특히 오전장보다 오후에 더 강세를 보였던 건 포스코 그룹주였습니다. 철강과 맞닿아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조선기자재 그리고 전력설비 쪽 관련 기업, 일부 바이오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이오텍 기술기업, 임상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임상 시험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이 상승한다, 일정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폐암 학회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바이오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올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류 로봇 쪽 유진 로봇이 LGU 플러스와 물류 사업 MOU 체결 소식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상한가로 직행하고 어제 추가로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적 잘 낸 기업들, 실적 못 낸 기업들 주가 희비가 갈렸는데 실적은 충분 조건이라기보다 최근 이제 필요적과 이 흐름을 보이는 모양입니다. 물류 로봇 이어가겠습니다. 5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 분출이 요즘 나오고 레포트도 요즘 계속 추가가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인건비가 올라가지 사람이 많이 없죠. 안전 문제 등이 있어서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에 대해서 수요가 올라가는 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물류 로봇 안에서도 그 흐름이 좀 바뀌는데 그동안은 무인 운송 차량으로 궤적이 딱 정해진 것만 가는 물류 로봇이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이 입혀져서 자율 이동 로봇을 물류 로봇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AMR이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공장 짓는다 하면 요즘 물류 로봇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등등 수요 확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 레퍼런스까지 과거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레포트가 올라온 게 티라유텍이네요. 참고해 보시죠. 바이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땡큐 비만약이라고 했는데 오늘 노보하고 릴리 두 가지 종목의 주가 급등 보이시죠? 17%, 15%씩 올랐습니다. 특히 노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둘 다 같은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실적 반영입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약인 위고비가 잘 보니까 원래 당뇨 치료제로 만들었는데 다이어트 쪽에도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심혈관 혜택에도
입증이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세부 데이터는 연말에 공개한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개발을 해놓으면 당뇨도 치료하고 비만도 치료하고 이 비알코올성 간질환, 지방 간염 이쪽도 치료가 되고 이제는 심혈관까지 치료가 된다고 환자 수를 봤을 때 비만보다 심혈관 계통의 환자가 훨씬 더 많은데 기대해 볼 만하다. 이게 간밤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았거든요.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마운자로 덕인데 이것도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을 했었죠. 그런데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하면서 비만 치료제로도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정도 허가가 떨어질 텐데 이 시장은 이 두 기업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점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7월 20일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체크를 그때 해드렸고요. 국내는 아쉽게도 이런 약 임상 끝난 게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을 보셔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그때 정리해드렸고 최근 추가된 게 한미약품 그리고 어제 신청이 된 게 대원제약과 라파스입니다.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분류하고 있는 테마주들, 당뇨 관련 테마주, 치매 테마주, 폐암 테마주 이 세 개의 세트가 최근 시장에서 수급상 긍정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지난달에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지금 비만약이 굉장히 잘 들어서 피부 처짐이 단기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프팅하는 기기가 많이 팔린다. 이게 이제 미국의 대장 기업인 인모드 컨퍼런스 콜 때 직접 나왔었던 발언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실 만한 부분이 리프팅 기기 만드는 회사까지 있다라는 점 그 당시에 체크해 드렸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사였습니다.